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내용 증명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브런치에 글을 올렸을 때 내용 증명에 관련된 조회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내용 증명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었는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는 답변을 보내는 게 좋다. 뭐 뻔한 얘기 같은데 보통 내용 증명이 오면은 뭐 언제까지 답변하라 이런 얘기가 써 있죠. 그리고 뭐 언제까지 답변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내용 증명을 받으면 답변을 하는 게 좋아요. 내용 증명 그 자체, 그쪽에서 온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 증명에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일단 상대방은 할 말이 없나 보구나. 우리 주장에 대해서 저쪽이 인정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나중에 이게 법원으로 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법원이 봤을 때 그 내용 증명 보낸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고요. 또 하나, 보낸 쪽에서 법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아무런 답을 안 한다. 그럼 정말 법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상대방이 할 말이 없으니까 답을 안 했구나. 법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하는 건데 민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사 고소를 한다. 그러면 그 뒤처리가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는 일단 답변을 보내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내용 증명이 온다는 것은 상대방이 뭔가 모종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계약을 진행하고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따박따박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얘기는 이건 지금 명분을 축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긴장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정해놓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좀 기한 유예를 받는 게 좋다. 보통 내용 증명에 보면 끝부분에 뭐 이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날짜를 뭐 안 지켜도 되지만 가능하면 지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 지켰을 때, 즉 7일까지 답을 하라 그랬는데 답이 없으면 상대방은 착각을 하고 또는 되게 화를 낼 수 있죠. 아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법적인 조치를 들어가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보내놓고 되게 예민하게 과연 답을 할까 안 할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답을 하기 힘들다면, 왜냐하면 받은 다음에 당황하고 뭐 열받고 이렇게 하다가 변호사 찾아가고 이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에다 연락처 있거든요. 자, 잘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해서 뭐 변호사를 통해서 답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기한 유예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것과 단순히 이메일로 보내는 건 차이가 있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 뭐 이메일로 보내면 충분하지 굳이 뭐 내용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요, 이메일로 보낼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회사일 경우에는 회사는 그쪽 대표이사에게 보내야만 이게 나중에 정확한 의사표시 통지에 효력이 있는 겁니다. 실무자끼리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우리는 그거 제대로 못 받았다, 우리 대표이사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회사 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대표이사를 수신료로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고요. 물론 뭐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대표이사를 수신으로 이렇게 참조를 보내는 것도 보완되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팁으로는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체국을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내용 증명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온라인 우체국을 통해서 요건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팁 여섯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나중에 뭐 소송 때문에 그 내용 증명을 이제 뭐 법원 소송에 첨부 자료로 해서 제출해야 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회사 이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 증명이 사라졌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내용 증명을 분실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우체국에 가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내용 증명 보낸 바가 있는데 그것 좀 주세요 라고 해서 발급을 하면 그걸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째 팁인데요. 상대방의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앞으로 아무래도 이 계약을 해제하고 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똑바로 이행하세요 라고 하는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분쟁으로 가면 판사님이 볼 때는 아니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왜 내용 증명을 안 보냈습니까?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냥 구두로 경고하고 뭐 제대로 해라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로 몇 번 얘기하는 것보다 내용 증명으로 정확하게 당신은 지금 당신의 회사는 이런 점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시정하라 라고 보내는 것이 실제 계약 위반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고 있었느냐라는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증명 작성 과정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은 나중에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는 바로 증거로 활용되거든요. 그럼 제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억울한 내용을 막 쓴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쓰다 보면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는 억울해서 썼지만 그게 뒤집어 보면 우리한테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 흥분해서 쓰게 되거든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다는 얘기는 이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9번째, 중요한 계약의 해제 통보를 할 경우에는 내용 증명 이외에 배달 증명까지 신청하는 게 좋다. 이 증명, 우편물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내용 증명이 있고 배달 증명이 있어요. 내용 증명은 이런 내용으로 보냈다라는 걸 증명한다면, 배달 증명은 이런 내용으로 상대방이 언제 받았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통지의 의사표시의 효력 시기는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가 아니고 상대방이 받았을 때거든요. 그럼 실제 이게 분쟁을 하다 보면 이게 상대방한테 언제 도달되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분쟁이 되는 겁니다. 분쟁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무슨 계약의 해지 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돈 뭐 몇천 원 더 내면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플러스 배달 증명까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체국이 이 통보를 상대방이 언제 누가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째 팁인데요. 나 배달 증명 제도 몰랐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용 증명 보낸 거를 그때 내용 증명으로만 했네. 이럴 경우는 사후에 1년 이내라면 우체국에 가서 우리 작년 7월 달에 보냈던 거 그거 배달 증명도 해주세요 라고 사후에 청구를 하면 배달 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내용 증명은 이 민사 분쟁에 이제 사실은 시초거든요. 시초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나중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절대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펌머스터노의 조승 변호사였습니다.